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트위터 한 줄이 30억 원에 팔리고 디지털 그림이 700억에 거래되고 있답니다. 바로 메타버스에서 말이죠. 이 책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미 메타버스는 우리 곁에 와 있다. 단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미래로 가는 마지막 열차 놓치지 말자.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목돈 초대석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와 함께 메타버스의 모든 것 알아봅니다. 네, 책 앞서 설명해드렸죠. 이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의 저자이자 바로 메타버스 전문가입니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강의도 많이 하시고요. 책도 나오고 제가 이제 책도 이렇게 좀 보고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 여기저기 이야기할 기회가 좀 많고 있습니다. 네. 한순간에 확 올라오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것 같아요. 한 네네. 2개월 전부터 이게 그 전후로 완전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한 3월 달 정도부터 조금씩 이슈가 되기는 시작했고 이 거품이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좀 보면 돈들이 역시 주식시장이 좀 앞서가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몰리면서 지금 메타버스 NFT만 걸면 기업 주가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정작 메타버스가 뭔지 또 NFT가 뭔지 우리가 이제 거리 인터뷰를 하다 보면 아마 거의 설명 못 하실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을 한 거고요. 하나하나 갈 텐데 중간에 저희가 청취자분들의 질문을 미리 받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흐름상 필요한 질문들을 껴서 같이 할 테니까 우리 임민혁 대표께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정진님. 메타버스 너무 추상적입니다. 쉽게 개념 설명해 주세요. 1단계 바로 들어갑니다. 메타버스 개념. 그 메타버스의 이제 개념은 그 메타랑 버스 두 개를 합친 말이다 보니까 네.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타라는 말이 메타 인지할 때 그 뭔가 초월적인 것들. 네, 네. 버스가 이제 유니버스. 그 발음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버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게 아니라 두 개를 합치면 벌스. 초월 세계가 됩니다. 이게 좀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네. 그럼 뭐가 초월 세계냐? 예를 들어 지금 저희는 실시간 리얼 타임을 살고 있죠. 네. 이게 현실 세계. 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청취자분들께서는 디지털을 통해서 듣고 있거나 보고 있다. 그럼 디지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걸 사실상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거대한 개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혼란스럽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은 한 단계는 약간 다르니까. 맞습니다. 네, 약간 메타니까. 네. 네.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되는 게 그럼 인터넷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느냐? 네. 이것도 애매하게 되거든요. 네. 자, 메타버스가 지금 기회가 되는 이유를 좀 이야기 드리면 네. 우리 첫 번째 인터넷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인터넷을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예전에 집에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전화선을 빼가지고 네. 여기다 꽂아야 됐습니다. 그 접속 시대잖아요. 영화 접속. 모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당시에. 네. 네. 네, 모뎀에 꽂아야지만 할 네. 수 있었는데 네. 이거는 정말 대단했던 게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켰어요. 저희들이 만날 수 있게 해줬고 네. 정보를 연결시켰고. 네. 근데 두 번째 기회가 왔었던 게 모바일입니다. 네. 모바일이 오면서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연결을 시켰어요. 네. 그 이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오프라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24시간 온라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네. 가끔씩 전원을 꺼야지만 오프라인이 돼요. 네. 완전히 바뀌었죠. 그 세 번째 지금 메타버스를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체화된 인터넷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체화된 인터넷이 예전에는 우리가 접속해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눈앞에 보이는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만나고 있지만은 눈앞에 홀로그램으로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든지 이제 5G에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이미 5G 나왔던 이야기인데 네. 그 정보의 양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의 양이 직접 눈앞에서 실감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네. 그렇게 만들어지는 세상이 메타버스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어려울 수가 있는데 네네. 현실은 있다. 유니버스가 있는데 하여간 유니버스에서 조금만 더 메타적인 부분이 가미하면 우리가 네. 범 메타버스라고 하면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가상현실을 생각할 텐데 그죠. 가상현실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증강현실도 메타버스네요. 그렇죠. 네. 현실이 좀 과대하니까. 그러니까 인터넷과 모바일과 모바일 다음 세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그전에 4차 산업혁명도 있었었고요. 예. 그리고 유비쿼터스라든지 네. IoT라든지 네. 항상 그런 용어들이 있었는데 네. 이것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직접 만들어가는 다음 세상이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주머니 안에 다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를 딱 정리해서 이게 메타버스구나. 이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다음 스텝, 현실 다음 스텝을 메타버스다. 맞습니다. 그래도 청취자분들은 카테고리를 좋아하고요. 우리는 또 손에 잡히는 거 좋아하니까 네. 분야를 좀 나누면은 1번 가상현실, 네. 좋아. 2번 증강현실, 그리고 거울 세계, 라이프 로깅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까지 하면은 좀 이 얘도 메타버스가 될 텐데. 근데 이것도 좀 혼란스러운 게 이 네. 정의를 누가 내린 거냐면은 네. 그 ASF라 그래가지고요. 그 미국 미래학 협회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협회에서 내린 정의예요. 네. 이게 잘 들어맞는 정의기는 한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요즘에 듣게 되면 더 혼란스러워요. 왜냐면 우리가 거울 세계라 그러면은 네.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을 했어? 뭐 구글 어스와 같이 구글 어스 혹은 네이버 맵이라처럼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거구나. 네. 근데 보다 보면은 배달의 민족도 우리가 그렇게 보면 현실 세계에 점포가 있는 게 아니라 가상 세계 점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것도 메타버스예요. 너무 넓어지는구나. 유튜브도 메타버스가 됩니다. 네. 그럼 요즘에 범주에 나눠서는 아까 이제 구체적인 걸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네 가지로 다시 좀 구분을 했어요. 네네네. 그런 거 예. 좋아합니다. 자, 이걸 네. 이야기 드리면 자, 첫 번째는 메타버스를 구분을 하실 때 VR, AR형, 가상현실형 메타버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건 그렇죠. 쏙 머리에 들어오죠. 이걸 딱 듣게 되면 생각만 해도 일단 오래 걸릴 것 같고 기술적인 난이도도 높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랫동안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지켜보셔야 되고 관련 기술을 가진 곳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네. 근데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SNS형 메타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좀 산뜻한데 SNS형. 저희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면 요즘에 제일 많이 하시는 게 페이스북, 네. 인스타그램, 트위터.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뭘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항상 페이스북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진 찍어 올려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 왔으면 사진 찍어서 올리고 네. 그럼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네. 소통하고 싶으면은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 대화를 나누고 네. 자, 이거를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제 아바타가 할 수 있는 형태 아바타가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하는 메타버스가 있죠. 네. 여기 제일 어울리는 사례가 제페토입니다. 네. 그래서 제페토를 사람들이 많이 좀 초등생들이 몰리고 있다는 하루고. 요즘에 근데 40대 50대가 올렸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근데 메타버스를 하는데 모르니까 우리가요. 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잠깐 들어갔다가 이게 뭐야 하고 나와버립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페토 저는 이건가 했는데 지금 40, 50대도. 네.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제페토 메타버스라고 한 건 100명 이상이 들어가서 뭔가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네. 실제 제페토에 들어가 보면은 16명 이상이 못 들어가요. 나중에 바뀔 수 있겠지만. 그 왜 이렇게 16명밖에 못 들어가느냐? SNS형이라고 그렇습니다. 친구들끼리 친목 도모하면서 노는 공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메타버스의 정의를 내리실 때에는 우리 세대가 아니고요. 네. 현재 알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Z보다도 더 어린. 더 내려옵니다. 그렇지. 그 친구들의 세상이에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알파 세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정도까지 가냐면 우린 유튜브를 정보를 습득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친구들은 유튜브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SNS예요. 댓글 달아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거든요. 네. 내가 뭘 하는지 가볍게 올리는 공간. 이게 지금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한 가지가 있죠. 그게 SNS형 맞습니다. 메타버스. 아바타형이라고 하면은 좀 다른가요? 그건 아바타는 전체 통용되는 전체 개념입니다. 통용되어서는 또 안 된다. 네. SNS형. 그다음에요? 한 가지 더 있는 건 게임형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또 구분이 될 수 있는 게 네. 게임형 하면 사람들 마음이 가벼워져요. 네.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게임형 익숙하고. 메타버스 네. 들어가는 게 로블록스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얼마 전에 펄어비스의 도깨비가 또 메타버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이게 무슨 메타버스냐 다 메타버스야 라고 이야기 들었던 이유가 게임을 기반으로 소통을 하면서 자신 아바타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래 했었던 리니지인데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익형이라는 개념이 또 바뀌어요. 그 뭐냐? 네네. 근데 이 게임형 메타버스는 다시 VR, AR과도 그럼요. 또 맥이 다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가지가 카테고리를 쪼개면 안 되겠네. 그렇죠. SNS형 메타버스 사실 사실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구분을 굳이 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VR, AR이라고 하는 가상현실로 통용이 되는데 그쪽까지 가는 단계가 오래 걸리고 접속하는 방법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네. 이제 기업들이 좋아하게 되는 서비스인데 제피토들이 행사를 진행하거나 좀 사업을 진행하거나 네.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취업 면접. 네, 제페토에서 이런 거. 못 하거든요. 네. 제페토는 들어가면 사람들이 목소리하고 뛰어다니고 춤추고 갑자기 누가 누군지 모르고 네. 제페토는 좀 안 맞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게임형 메타버스라고 하니까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로 면접을 보기 애매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실체는 좀 이렇게 반영해야 되니까. 그럼요. 출근도 못 하죠. 네.
그래서 별도로 이 부분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교육과 세미나와 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업무적으로. 자,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얘기 드리면 네. 작년부터 이슈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겟어타운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Get a Town. 겟어타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게 3명이서 시작했던 미국의 스타트업이었었는데 예전에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싸이월드의 이제 미니미 그 8피트 캐릭터로 자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특징이 맵 메이커라 그래갖고 예. 그 안에서 내가 원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2D에서는 게임처럼 건물을 지어요. 예. 그럼 이제 운동장도 지을 수 있고 학교도 지을 수 있고 예. 근데 이거랑 게임형과 뭐가 다르죠? 이 자, 워크가? 다르죠. 네. 여기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네. 자신만의 아바타로 들어가는데 예. 둘이서 만나게 되면 저희가 떨어져 있으면 서로 못 만납니다. 근데 제가 걸어가서 아바타끼리 소장님하고 만나게 네네네네. 되면은 서로의 카메라가 열리고 그리고 마이크가 열려요. 그러면서 우리 대표님과 제가 이제 실물이 또 그렇죠. 영접이 되는군요. 아바타하고 네. 현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생각하면 아바타를 현실로 데리고 온다 생각하는데 거꾸로 그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안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그럼 그 안에서 서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둘이 얘기 좀 하자. 그럼 구석으로 가서 커피숍에 앉아갖고 둘이 대화를 해요. 네. 딴 사람은 그 대화를 못 듣습니다. 우리 회의실 좀 갈까? 6명에서 가면 그 얘기는 또 딴 사람이 못 들어요. 네. 그 여기서 어떤 거라냐면 지금 1년 반이라는 코로나 시즌 동안 네. 많은 사람들이 줌을 통해 익숙해졌어요. 네. 혹은 화상을 통해. 화상은 답답하거든요. 앞에만 보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아바타끼리 모이게 되니까 하나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이고 움직일 막. 수 있고. 예. 이게 굉장한 게 사람이 아바타로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 서로 좀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 이 부분을 잘 건드린 서비스가 겟어타운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얼굴 얼굴이 보인다는 민증 거. 깔아 얼굴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상담이 가능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나 하나- 초창기는 아바타로 가고. 예.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요? SKT에서 이프렌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예. 처음에는 제페토랑 좀 비슷한 서비스였는데 그 if가 IF입니다. 예. 네, 그래서 가능성에 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굉장히 다른 거는 기업 친화적으로 만들었어요. 뭐냐면 행사를 진행하고 싶은데 네. 제페토 들어가면 헛갈리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근데 그쪽에서는 그냥 채팅방을 만들듯이 버튼을 누르고 네. 내가 코엑스를 한번 빌리겠다, 캠핑장을 빌리겠다. 그럼 무대를 마련해주고 예. 무대에 제 아바타로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 들어옵니다. 들어오겠죠. 예.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이 130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 예. 그리고 뒤에 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울 수 있어요. 그럼 실제 강의하는 것 같은 연출이 가능하죠. 이렇게 구분을 먼저 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앞으로 내년까지는 적어도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이 나왔대 라고 듣게 되시면 이 4개의 범주 속에서 하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은 마치 우리가 레디 플레이 원이랑 그렇죠. 또 그 뭐죠? 아노드 슈와츠제네거 터미네이터? 그거죠. 그거를 향해 가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그쪽인데 네. 뭐 얘기를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네. 결국 기술만 메타버스는 되면. 네. 가능성이거든요. 예.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거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 이게 무슨 죄다 메타버스다. 음. 예전에 벤처붐이 일어난 것 같다. 예. 메타버스란 이야기만 들어가면 투자금이 들어오거든요. NFT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얼마 전에 발표를 또 한번 했거든요. 예. 그 GTC라고 하는 매년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를 한 게 네.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 눈에 안 보이잖아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회사는 어떤 서비스를 보여줬냐면 네. 그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그 옴니버스 플랫폼이 예를 들어서 이 사옥을 딴 데로 옮긴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실제처럼 그대로 현실 세계를 가상의 공간에 만드는 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그 건축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이미. 그렇죠. 예. 이미 그 그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죠. 예를 들어 예. 자율주행차가 간다. 네. 그럼 굉장히 많은 변수가 나오는데 이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실제 사람이 뛰어다니기 못 하거든요. 예. 근데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네. 사람이 나왔을 때, 강아지가 나왔을 때, 어린아이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예. 충분히 하고서 현실 세계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네. 뭐 이런 버전이 좀 멋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아파트 막 건물 질 때는 미니미로 작게 네네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죠. 해봤잖아요. 차도 네. 보내보고. 근데 이젠 그걸 소위 말하는 이제 가상 공간에서 네. 충분히 할 수가 충분히 있는.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게 산업형 가치도 네. 엄청날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메타버스 정리해 보면 이제 VR, AR 우리가 완전히 익숙한 건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들도 메타버스잖아요. 실은. 그럼요. 예, 그래서 SNS형 메타버스, 네네. 그렇죠. 게임형도 있고요, 교육형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이인복 대표께서는 장르를 만들어서 가면 궁극적으로 저희 갈 텐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다. 샵 9360번님 메타버스 하면 다들 게임의 아바타만 이야기를 하는데 전 게임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다른 분야도 있죠. 그렇죠. 앞서 님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네. 업무용도 있고요. 네, SN용도 있고
그래도 지금은 게임인 것 같아요.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네. 우리는 이제 유의안의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네. 게임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두세 명만 모이더라도 뭐 예전부터 컵차기도 하고 놀기 시작하거든요. 오징어 게임. 메타버스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게임을 좀 넓게 봤었을 때 네. 넓게 보게 되면 제일 유명한 사례 아마 그걸 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하는 메타버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었죠. 저도 그 얘기에서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왜 하는지 저게 좀 어떻게 되나 좀 궁금한데. 그쵸. 네? 저도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메타버스 이야기를 할 때 조심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런 게임들을 보게 되면은 네. 우리 구글지도 얘기했던 것처럼 네. 구글 어스에 위성 사진을 놓고 거기다가 가로 세로로 줄을 그어요. 그럼 모는 종이처럼 됩니다. 그리고 한 타일이라고 하는 타일씩을 파는 겁니다. 네. 이 타일을 내가 소유주가 돼요. 그 그치? 게임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게 다음에 뭐가 되는 걸까? 이걸 고민하게 되는데 가장 흔한 사례로는 우리 예전에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부루마블에는 페이지 1이랑 2가 있는데 처음엔 땅을 사요. 한 바퀴 돌아서. 네. 모든 사람들이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나면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렇죠. 먼저 라운드 첫 그쵸. 바퀴 돌 때는 이제 그렇죠. 땅 맞습니다. 그거 사잖아요. 예. 저도 밤새도록 했죠. 예. 사실 그거를 이제 옮겨놨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엔 땅을 사는 개념이고 그런데 거기 자원이 나오고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근데 이걸 아무리 들어봐도 이게 정말 돈이 되는 걸까? 현재는 됩니다. 현재는 희소성이라는 거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네. 되기는 되는데 제가 이게 약간 부정적인 이유가 열심히 내가 부루마블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버전 다른 게 새로운 게 나왔어요. 네. 그럼 또 거기로 몰려가거든요. 현실 세계 강남 세계를 사는 거는 강남 땅을 사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네. 아니 메타버스에서는 10개예요. 그렇죠. 이러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장 최근에는 그렇게 투자를 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출금하는 게 어렵다. 네. 요새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투자할 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해를 못했다가 그 네. 게임 하시는 분들의 뭐 인터뷰 이런 거를 봤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 게임에서 강남 땅을 사신 거잖아요. 네네. 뭐 한 뭐 200, 300 주고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강남 땅은 아니잖아.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건 정말 오히려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나? 왜냐면 내가 못 사니까 여기를 사지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막상 사시는 분들은 그 성취감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게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네. 먼저 선점했다라고 하는 거. 그 게임이지만 그 게임이지만. 게임에서지만 게임이지만. 그렇죠. 그거를 주는 것들이. 근데 왜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는 그래서 옛날 사람인가? 아닙니다. 저도 투자 안 합니다. 왜 그게 잘 이해는 안 가요. 그러나 하시는 분은 그게 이제 막 너무나 좋고 그렇죠. 생활이 막 엔도핀이 나오고. 엔도핀까지 나오네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걸 막 4,500 주죠. 왜냐면은 그 강남 땅의 주인은 버젓이 있잖아요. 여기 버젓이 지금 있죠. 왜? 딴 사람이 그쵸. 유니버스에는. 근데 그 땅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게 되면 네.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는 지금 뭐 교보타워가 올라가 있는 거에 딴 걸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좀 애매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가 생각했을 때 명쾌하지 않은 건데 네. 희소성이란 거 하나 때문에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그쪽은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그쪽을 뭐 칭송하는 분들은 네. 그런 쾌감을 느끼는 분들은 700에 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200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품에 좀 가깝다고 그쪽은 좀 보고 그쪽은. 있습니다. 네. 네네. 오히려 그쪽보다는 네. 요즘은 플레이 투 원이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게임으로 돈을 버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 예. 네, 사실 그 부분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 두 개가. 예. 그 부분은 뭐예요? 그 게임으로.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서 게임에서 벌잖아요. 그거를 이제 갖고 나옵니까?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런 게임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버는 되는 개념인데 네. 제가 그거에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명쾌하지 않거든요. 게임의 룰이. 우리가 보드 게임을 하더라도 승자와 패자가 정해져 있고 네. 게임의 룰부터 먼저 설명을 합니다.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거고 그래서 승자가 돼. 근데 이건 좀 애매하거든요. 끝이 그렇죠. 없는 게임을 하게 되니까. 안 나오면 또 못 파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 게임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는 네. 원래 게임은 플레이 투 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게임을 하면서 내 시간을 투자한 만큼 내가 즐거워야 되거든요. 네. 내가 돈을 투자했으면 펀. 펀이죠. 네, 네.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성장하는 것들. 네.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레벨이 올랐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해요. 그렇죠. 여기까지 깼어. 내가 그렇죠. 뭐 끝까지 다 갔어. 뭐 네. 이런 거잖아요. 네. 네, 철권 플레이트 다 갑니다. 예. 원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아니 보니까 어차피 내가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어차피 아이템 거리 우리가 하잖아. 이 얘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저도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이거 뭐. 어차피 예. 현실로 아이템 거리 네. 하는데 네. 그럼 이거 합법적으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할 수 뭐가 있는데 다릅니까? 우선은 이 부분에선 사행성이라는 게 들어가서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돼요.
지금 게임법이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심리 들어가져 있죠. 네. 소송에 들어갔으니까 아마 내년에 진행이 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다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주 예전에 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었고 네. 그 게임 때문에 상품권 이슈가 한번 터졌었고요. 네. 사행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확률형으로 벌어들이는 게임 내에서 이게 좀 돈으로 바뀌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게임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닌 걸로 되어져 있어요. 아, 지금 우리 법이에요. 네, 그럼요. 네. 게임으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 고스톱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스톱 재미로 치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그걸로 돈 벌기 시작하게 되면은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이거랑 똑같다고 그럼 보시면 돼요. 미국은 이거 풀어줍니까? 해외는 다른 해외는 겁니다. 달라요? 해외는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추세죠. 그렇기 어. 때문에 가장 최근에 떴던 게임이 엑스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있는데 네. 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네. 그 게임은 우리가 코인 방식으로 캐릭터를 몇 개를 사요. 간단히 네. 얘기하면 네. 캐릭터를 몇 개 사서 걔를 육성을 합니다. 네. 육성을 하고 교배를 하면 더 센 애가 나타나고 네. 그러면 또 그게 센 애를 사면은 내가 또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면은 할수록 그 게임 내에서 소위 코인이라고 하는 걸 또 받게 돼요. 네. 이걸 모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출금을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가상 세계에서 가상화폐. 그렇죠. 네. 국내에서 위메이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미르4가 떴던 이유도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게임할 땐 서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해외에서 들어갈 땐 내 캐릭터가 우리 비트코인 얘기할 때 채굴한다 그러잖아요. 네. 똑같아요. 내 벌어오는 캐릭터가 정말 들어가서 채굴을 합니다. 채굴해서 그 광물을 캐면은 그 광물을 또 코인으로 바꿀 수 있게 기회를 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언으로 바뀐다. 그렇죠. 펀이.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투자한 노동의 대가에 대비해서 과연 많은 돈을 벌 수냐도 있고 또 한 가지 우려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게임은 좀 순수하게 난 즐기고 싶은데 저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게임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와해될 수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그 기로에 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상 세계 이 VR로 간다면 그렇게 언하는 게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겠네요. 왜냐하면 경제 활동이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건 당연하죠. 포기할 수 없으니까. 관심을 받을 수 네.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그런 논의가 더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논의가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도 가상세계 속에서 현실이 아니라 가상세계로 출근을 한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사 출근하겠죠. 그렇죠. 노동하겠죠. 근데 그 돈 출근이 벌겠죠. 네.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하면서 나의 재능을 키우면서 하는 거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 캐릭터가 하루 종일 들어가서 광물만 캐고 있으면은 네. 이게 좀 모양새도 안 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게임도 이제는 언으로도 충분히 네, P2E라고 얘기하죠. 가능하고요. 요거 짧게 하나 하고 그다음 네. NFT 정말 또 많은 질문이 온 걸로 네네.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주들이 메타버스를 걸고 무조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메커니즘입니까? K-팝 뭐 이런 친구들이 뭐 거기 뭐 메타버스 세계에서 활동하니까 돈 2배로 번다 뭐 이런 구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쉽게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결국에는 메타버스가 되면은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나는 현실 세계에서 자고 있고 걔는 가서 돈 벌어 오고 그런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거보다도요. 네. 현재 개념에서는 유튜브의 확장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1년 반이라는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밖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공연을 보고 싶은데 보지를 못해요. 네. 근데 실시간 라이브 공연을 보는 거를 정말 실감나게 볼 수 있다라면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팬들을 쉽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이거에 너무나 걸맞는 게 문화예술 공연이 되는 거죠. 거긴 돈도 지불하니까. 그럼요. 네. 돈을 지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영상은 공짜로 봅니다. 무료로 보게 팬들을 위해서 하지만 굿즈를 판매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그 수익이 전 세계가 되다 보니까 많은 금액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메타버스에서 제일 먼저 누가 좀 돈을 벌 수 있을 거냐 수익형이. 수익형에서 봤을 땐 사실상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게 가장 좀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또 관련주들도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0306번님 메타버스 NFT 항상 같이 얘기하는데 비슷한 건가요? NFT가 왜 뭐냐? 메타버스에서 쓰는 돈이 NFT인가요? 궁금해요. 장하연님. 사실 메타버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메타버스는 다 이해가 되더라도 네네. NFT가 뭐냐? 이게 진짜 확실한 건가요? 나중에 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NFT가 뭡니까? 하고 왜 메타버스 NFT가 짝꿍으로 나옵니까? 그렇죠. 그 NFT라는 개념이 나오는 이유가 자 일단 NFT는 non-fungible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영어 단어보다도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속성이 뭐 대체 불가래 코인이래 이건 알겠는데 네. 자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 비트코인을 생각하실 때는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있죠. 네. 뭐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은 일단은 한 군데 보관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보관하니까 네. 절대로 누가 도난당할 일도 없고 위변조를 좋은 거다. 위변조가 예. 없다. 분산 원장 그렇죠. 뭐. 예. 한마디로 뭐 가장 단단한 근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상자에다가 돈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담았어요. 네. 그 모두의 믿음이 생겼어요. 네. 이건 1,000만 원이야. 이건 8천만 원이야. 음. 근데 NFT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이 블록체인이라는 상자 안에다가 네. 그림을 담고 사진을 담고 네. 영상을 담아서 밀봉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도장을 찍어요. 네. 001번, 002번.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 이거는 누구도 훔쳐갈 수 없게 토큰이 됐죠. 네. 그 대체 불가가 됩니다. 네. 번호가 찍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원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소유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단 하나가 된다. 네. 그래서 대체 불가하다. 대체 불가예요. 네.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그게 됩니다. 뭐 어쩌라고. 네. 자, 제가 그린 그림이 하나 있어요. 네. 이 그림을 올려갖고 제가 NFT로 팔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어느 날 네. 라디오에서 네. 그 그림이 올라와서 쓰고 있어요. 캐릭터로. 네. 제가 보니 이걸 혹시 제 걸 사신 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해서 혹시 제 그림 구입하셨나요? 음. 딱 물어봤는데 왠지 머뭇거리기 시작하세요. 그럼 이제 보상해 줍니다. 그럼 저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저작권으로. 아니, 그 전에 네. 이거 어디서 구입했는지 궁금하니까 네. 그러면은 코드 좀 보내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블록체인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트랜잭션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음. 그럼 제가 그걸 딱 보게 되면은 실제로 지난번에 구매를 하셨구나. 네. 아니면 제 거를 이번엔 세 번째 구매한 사람이 누구거나 네. 이걸 누구나 볼 수 있는 코드가 공개가 됩니다. 예. 이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은 디지털 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인이 정해져요. 그래서 제가 NFT를 사실은 더 큰 개념이라고 좀 보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메타버스보다. 메타버스보다 더 큰 개념이고 아까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뭐 광물 캐고 소유권 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메타버스 아이템을 샀는데 불안한 거예요. 네. 내가 200만 원짜리 거물 하나 샀는데 이게 지금 저한테 팔아놓고는 이 회사에서 네. 또 만들어요. 네. 이러면 안 되죠. 네. 이런 경우에 내가 주인이라는 게 증명이 찍혀 있게 되면은 다음번에 팔 수 있는 나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NFT라는 개념이 메타버스는 필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물건이 네, 소위 말한 가상 세계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 네네. 현재 그림들에서 일단 NFT들이 많이 팔려 나가는 거군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네. 그 NFT는 NFT 아트가 있고 네. NFT 재화라고 나눠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NFT 아트는 미술품이죠. 네. 사실 저도 이제 미술품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전 현실 세계에서 그림이 걸려 있어도 저 그림이 왜 10억짜리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현실에서도 몰라요. 현실에도 네. 몰라요. 근데 가상 세계 저게 10억이래요. 네. 근데 그쪽은 왜 그렇게 뜨기 시작했냐면 NFT가 뜨기 시작할 때는 기폭제가 필요해요. 모든 산업은요. 네. 근데 아트라는 건 굉장히 좀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왜냐면 또 이쪽 세상이 그 인식 변화랑 같이 맞물려요. 그러니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인식 변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유하는 세상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자,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다 보니까 집이 좁잖아요. 네. 제일 먼저 정리하시는 게 책입니다. 책은 정리할 수 있죠. 예. 전자책으로 바뀌면 되거든요. 네.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디지털로 소유를 해도 돼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내가 오프라인으로 그림을 갖고 있으면 도난당할 위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네. 근데 이 값어치라는 게 NFT가 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건 300이더리움이야. 네. 이게 정해지면 내가 디지털로 소유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코인 쪽으로 해보셨거나 블록체인 쪽으로 해보셨거나 또 내가 책을 정리하면서 전자책으로 또 가지고 계셨던 개념에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네. 생각보다 이해가 좀 빠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디지털 재화는 뭡니까? 디지털 재화는 이제 아트 부분을 빼고 예. 나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NFT를 볼 때 이제 그들의 리그에서 네. 우리의 일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 방송도 계속 들으시는 찐팬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한테 NFT를 발행하는 겁니다. 네. 라디오에서. 정말 들어서 감사드리고 몇 회 청취했던 분들한테 네. NFT를 개인이 발행할 수 있고 기업이 지금은 발행할 수 있어요.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인증서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100번 들었음. 네. 그럼 그분한테 딱 가게 되면 그분들은 그걸 도난당하지 않고 누구한테나 보여줄 수 있는 인증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열리게 되는 디지털 세계 거기에서는 확실한 입장권이 될 대체 수도 있는 불가하다. 거죠. 이 사람이 그 입장권이 사람이야 된다. 확실하다. 네. 이걸 기업들이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경우에요. 네. 뭐 에어조단, 네네. 뭐 이런 것들, 저스트 두잇 이런 거를 특허청에다 또 내서 네. 이제 메타버스에서 필요하게끔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요. 그냥 NFT로 하지 왜 그 특허를 낸 걸까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비중이 훨씬 크고요. 그리고 가상 세계의 비중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진 않았죠. 네. 근데 나이키는 그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게 나이키가 혁신 기업입니다. 네. 항상 메타버스가 있을 때에도 먼저 앞서 나가기 시작했었고 예. NFT도 먼저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현실 세계는 특허,
가상세계는 NFT 두 개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디지털 특허, 디지털 저작권은 NFT다. 뭐 이렇게 우리가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니죠. 네네. 디지털 저작권, 네. NFT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청취자 질문들 좀 볼까요? 4711번이 VR 세계, AR 세계는 언제쯤 오는 건가요? 그때가 되면 메타버스 주가 더 올라가겠죠? 시간강산 짧게 하면 10년? 10년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5년? 그 5년 후? 정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VR, AR 5년 뒤에. 4905번님 메타버스 관련주 얼른 입성했어야 되는데 매수 타임을 놓쳤습니다. 관련주도 올라가겠죠 했는데 이 부분은 투자 영역이라 가지고요. 1830번님 5살, 7살 우리 아이들이 성인 될 때쯤엔 크게 성장할 거라 믿고 조금씩 투자 중인데 거품이란 말도 있고 거품은 어느 정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2914번님 메타버스 쪽으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답변을 개인으로 준비할 영역, 네네. 기업으로 준비할 영역 설명해 주신다면. 우선은 이 부분을 바라볼 때 이게 테마주 이쪽보다도 산업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메타버스가 정말 열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그걸 생각하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기술이 생각이 납니다. 네. 예를 들면 VR, AR 우리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더 고화질의 디스플레이가 필요하죠. 그렇죠. 100명 이상이 모이기 위해서는 그럼 네트워크가 튼튼해야 돼요. 그럼 답이 나와 있는 거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갖고 있는 것, 네. 5G 이상의 우주 인터넷을 갖고 있는 것. 네. 그렇다면 우리가 동작을 인식해야 되는데 LG 노텍이라는 회사가 떴던 이유도 그것 때문에 떴던 것들이고요. 네. 그럼 그 안에서 사이버 인물을 만나야 돼요. 그럼 인공지능과 지금 아바타 기술을 가진 것들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건 그럼 기업이라고 치면요. 네. 그리고 개인은요. 개인 차원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뭐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인식 변화를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이해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요. 자, 이게 비판적은 괜찮은 냉소적이면 안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바라볼 때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라보세요. 거품이야 꺼질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거 인터넷 다음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새로운 기회를 누가 잡을지 몰라요. 네. 모바일에는 기회가 왔었을 때 카카오가 나왔잖아요. 네. 쿠팡이 나왔습니다. 그 메타버스라는 기회가 나왔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 한번 해봐라. 네, 직접 한번 해보시면 해보면 나의 뭔가 능력이 그렇죠. 이제 발현이 될 테니까. 이거 재밌는데 내가 디자이너야 제페토에서 그럼 내가 옷을 한번 팔아볼까? 이게 가능한가? 이 부분들은 충분히 개인들한테 기회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을 지금 우리 이인복 대표가 말을 못하고요.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뛰어들으시면 네, 이게 나랑 딱 맞는 게 뭐가 하나가 나오겠죠. 나올 겁니다. 네. 그건 나옵니까 진짜? 네 물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까 비판과 냉소 중에 네네, 비판은 하되 냉소를 하지 말라? 네네. 아, 네. 냉소적으로는 안 된다. 그것도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돈 초대석 메타버스 특집으로 함께 했는데요. 세컨드 브레인 대표 이인복 대표였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